1981년 8월 23일 상공 5200m에서 러시아 여객기 AN-24RV와 당시 기상 관측하고 있던 군용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해 승무원과 탑승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중 한 명은 이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까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플라이트 811 유일한 생존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За 3 дня мы не нашли ни одного живого человека. Значит, вы плохо искали! 이 영화는 좀 독특하게 러시아 작품이에요. 아마 제 인생에서 본 영화들 중에서 몇 안 되는 러시아 작품이 될 것 같은데 러닝타임은 97분 정도예요. 1시간 37분 정도? 생각보다 길지 않은 러닝타임인데 보는 사람들은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은 루즈한 느낌의 영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점들이 루즈하게 느껴졌는지 영화 스토리라인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다룬 영화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러시아의 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거 실제로 80년대에 녹화된 영상들인가 싶을 정도로 색감이라든지 영상미가 약간 옛스러워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 실제 80년대 영상은 아닌 것 같고 영화가 촬영되면서 좀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색감이라든지 영상미를 이런 식으로 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어떤 장르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오프닝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Объявляем наше путешествие официально завершенным. Да подожди, мы еще не дома.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라리사와 블라디미르가 나오는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막 불길한 징조들이 겹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라리사와 블라디미르가 탑승하기로 한 비행기가 일단 4시간이나 연착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제탑에서 일하는 근무자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날은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군수송기하고 민간기가 동선이 딱 겹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딱 그 포인트를 지나가는지 또 고도는 몇 미터에서 지나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두 이제 비행기에게 전달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임자가 이거를 전혀 체크를 안 하고 그냥 퇴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근무자는 당연히 전임자가 이거 전달했겠지 하고는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제 그러고는 비행기가 출발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전에 말했던 그 군용기랑 민간기가 충돌하게 되죠. 일단 이 충돌하는 씬, 이 영화 씬만 놓고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전 처음에 이게 러시아 영화가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요즘 할리우드라든지 우리나라 영화들을 보면은 컷별로 되게 짧게 끊어내서 호흡을 되게 빠르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뭔가 지루한 틈이 좀 안 느껴지게끔 전개가 되게 빠른데 이 영화의 비행기 추락씬은 롱테이크로 한 번에 촬영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이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적인 쾌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장면 굉장히 스릴 있게 지나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냥 또 신날 수만은 또 없었던 게 이 영화가 아무래도 실하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공포감도 좀 많이 느껴지고 라리사가 실제로 이거를 겪었단 말이야? 이게 약간 안 믿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쾌락과 실화라는 공포감 그 사이에서 묘한 감정이 불러일으켜져서 이 영화는 한 번쯤 꼭 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제 추락하는 동안 라리사와 블라디미르는 이제 서로 찢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블라디미르는 이제 안전벨트를 끝까지 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체, 이 기체랑 같이 추락을 해요. 근데 라리사는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비행기의 한 부분과 함께 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가 이렇게 흩어져서 추락을 하게 되는데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 라리사는 의식을 잃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회상이 나오기 시작하죠. 뭐 블라디미르와 라리사의 결혼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혼여행을 오게 된 그 과정까지 자세한 건 이 영화를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어이없었던 거 한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와 라리사가 결혼을
되게 일찍 하게 되거든요. 우리로 치면 약간 대학생 이쯤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냐면 블라디미르가 낮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노가다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가요. 그리고 집은 블라디미르가 이제 할머니가 물려준 집이 있거든요. 옛날 집. 여기를 예쁘게 얘들 둘이가 직접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딱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 장인 장모 라리사의 부모님들을 불러가지고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장인 장모가 얼마나 어이없는 개소리를 하냐면은 블라디미르한테 그래요. 너 돈 없어서 지금 둘이 신혼여행 못 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내가 내 딸 데리고 여행 한번 갔다 올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밤에 노가다 하는 것도 블라디미르고 이 집을 구한 것도 블라디미르 할머니가 집을 줘서 이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 학생이고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 못 가는 거면은 우리가 비용을 줄 테니까 너네끼리 갔다 와라고 해야지. 아, 여기서 좀 열받더라고요. 그러고는 블라디미르도 당연히 열받으니까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요. 밥 다 먹었다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영화를 보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씬과 씬 사이의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이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좀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어쨌든 둘이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근데 또 하필 고른 영화가 뭐 실화 기반 비행기 추락 사고 뭐 이런 영화를 또 보러 가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영화를 보러 딱 들어가서 얘들이 보는 영화 화면을 비춰주는데 방금 봤던 그 영화 추락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장면이 막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전개지?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라리사가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포스터에 실화라고 적어놓고 이러면은 영화 내용이 재미없어도 너같이 바보 같은 애들은 보러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 영화를 실화라고 해서 봤거든요. 왜냐면 러시아 영화기 때문에 제 정서랑은 좀 안 맞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실화니까 한번 보자 이러고 봤던 건데 그런 제 입장에서는 약간 뜨끔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블라디미르와 라리사는 영화를 보고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라리사가 했던 말, 실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말이 이때쯤 되니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영화의 포스터에도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된 실화라고 말했던 요소와 맨 앞에 첫 장면에 나왔던 비행기 추락하는 장면, 이런 게 그냥 단순히 영화의 메타포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봐야 하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 뿐인가? 그러니까 슬슬 뭐가 현실이고 뭐가 회상인지 막 경계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지? 뭐가 회상이고 어디까지가 생각이지? 막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딱 그 순간에 라리사가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과거의 회상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다리에 박혀있는 파편들을 빼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막 엄청나게 힘을 주면서 막 악을 써요. 이 장면이 실제 라리사가 영화 제작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과정을 정말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렸다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 그냥 일어나면 되지 뭘 저렇게 힘겹게 저렇게 끙끙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라리사가 저렇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고증을 200% 갈아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라리사의 험난한 생존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라리사의 생존기를 얘기하기에 앞서 일단은 이 사고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뭘 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 민간기가 부딪혔던 게 군 항공기거든요. 그러니까 군 관련된 인사들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모이게 됩니다. 이게 좀 열받았던 게 아프타구네엄이라고 좀 이 지역에 발생하는 질병을 핑계로 이 사고 지역을 봉쇄해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그러고는 유가족들한테 교통사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고를 기재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고를 덮었다는 얘기죠. 그때도 그 나라가 그렇게 이 사고를 덮으려고 기사 한 줄 못 내게 했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는데 사실 좀 이런 발언들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참사가 몇 번 있었잖아요. 심지어 어떤 참사는 뭐 구조한다, 기다려라 뭐 이런 말만 해놓고는 구조는커녕 진실도 말하지 않고 그냥 뭐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 이런 상황이랑 이 시대의 이 상황이랑 이상하게 오버랩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얘기로 넘어와서 라리사의 생존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리사가 정신 차렸을 때 이 정강이 부위에 비행기에 커다란 파편이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빼는 장면이 너무 고어 영화, 웬만한 고어 영화 씹어먹을 만큼 되게 잔인하게 나와요. 저도 모르게 눈이 질끈 감기더라고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내한테 통증 다 오는 것 같고 막 근육이라든지 피부 찢어지는 거 막 그 안에 나오는 막 그런 징그러운 것들이 막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 잔인했는데 그러고 나서 얘가 이 상처 부위를 동여매고 있는데 헬기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리 질질 끌고 나와서 막 스카프인가 뭐 이런 걸 막 흔들어요. 나 여기 있다고. 근데 그때 헬기 조종사가 뭐라냐면은 요리사가 여기서 손을 흔드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사고 지역 근처에 지질학자들이 모여서 캠핑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항공사는 이 사람이 그냥 요리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캠핑하는 데서. 이게 뭔지 개 같은 경우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랬다고 하니까 와, 이 얼마나 어이없으면서도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참담한 상황일까라는 생각에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라리사 입장에서는 헬기는 지나갔고 생존은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자기가 떨어졌던 비행기 쪽을 딱 보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어. 와, 엿됐다 싶은데 이 호랑이도 슥 사라져 그냥. 이 영화 아쉬운 지점들이 그거예요. 라리사가 지금 추락을 했고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상처 부위라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긴장감 있게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호랑이한테 위협받는 것 같다가 호랑이도 쓱 사라지고 상처를 막 동여매고 아픈 듯이 막 걸어가는데 넘어지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쓰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생존 영화가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지루하게 중요하지도 않은 걸 이렇게 길게 보여주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라리사 실제 기억에 의존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히 생존 영화, 뭐 어드벤처, 모험물 이런 걸로 재난 영화로 볼 게 아니라 라리사가 이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라리사의 머릿속에 있는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그냥 우리가 본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개연성 있는 영화, 박진감 넘치는 짜릿한 이런 걸로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지루한 영화예요. 어쨌든 라리사는 결국 구출됩니다. 영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헬기 타고 구출이 되는데 블라디미르로 보이는 인물이 손을 흔들어요. 여기서 진짜 너무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라리사의 실제 기억으로 만든 영화다 보니까 정말 저런 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막 생각들이 막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 감동적인 영화 플라이트 811 유일 생존자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티빙, 웨이브 그리고 쿠팡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꼭 이 영화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플라이트 811 유일 생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화들 또 봤으면 하는 영화들, 이색적인 영화들 다양하게 추천드릴 테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